정말 새로운 판이 벌려지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이 동북아에 엄청나게 큰 판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번 시진핑의 방북 문제는 어쩌면 동북아시아에서 지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전환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이 북한에게 바랐던 가장 큰 거 하나를 들려고 하면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두만강 하류 지역에 약 15에서 17km에 해당되는 그 북한 땅을 얻어서 동해로 나아가면 그건 북한강로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단거리로 열리고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하나의 지역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중국의 100년의 꿈이 달려 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동쪽 지역으로 새로운 큰 상업지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그 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시베리아2라고 하는 에너지 가스관만 들어오면 그 길이 열리고 이게 중국과 같은 거대한 무역국가와 하나의 물류 허브를 만들면 러시아 600년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들어가면서 러시아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북한의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상당 정도 해제하는 선에서 북한과 경제적으로 밀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을 가진 자주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경제적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00년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인데 우리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중국 동향을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열어주는 위험 부담을 감내한다면 한국에게 뭔가 들을 수 있는 북한의 통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그렇게 멀리 있는 시나리오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북한과 핵 문제나 통일 문제를 뒤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중국이 창구로 만들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비핵화 문제를 약간이라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과의 관계를 해칠까봐 우려해요. 통상협상이나 트럼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를 재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러시아는 우리와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한국한테 구애를 했던 극동의 개발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북한 노동력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지금 중국과 협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철도를 연결해놓고 북한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북한한테 얼마나 통과료를 줄 거냐 이게 북한한테 매우 매력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거래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만강 유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합의했고요.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블라디보스톡 아까 말한 그 17km, 15km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도 합의를 했어요. 그 지역에 지금 전례 없는 새로운 개발 계획이 삼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소모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는 러시아의 반기를 들지 않도록. 애초에는 반대였죠. 그렇죠. 미국이 러시아를 소모시킨다고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게 우리가 서구 시각이 익숙해져가지고 실제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소모시키고 있는 것이고 네. 미국의 무기들을 고갈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러시아 경제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갔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러시아가 2022년에는 마이너스 2%대 역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 24에는 4% 성장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2025년에 1%대 성장했는데 이걸 도와준 게 물가 상승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란에서 전선을 벌이면서 트럼프는 진짜 극단적인 사람이잖아요. 남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보통 사람의 멘탈리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백악관에다가 80세 생일날 격투기 한다고 지금 특슬링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뛸지도 모르죠. 옛날 뛴 적이 있습니다. 진짜 동물 같은 사람이잖아. 중동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 중심으로 시아파 국가들이 있고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가 있어서 이 두 맹주를 이스라엘하고 화해를 그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었는데 사우디까지 이 사인을 하지 못한 이유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넘어서 사우디도 하고 이란까지 집어넣어서 전체가 다 평화협정을 하자. 이거는 5,000년 중동 역사의 최고의 평화의 제안이다. 이 얘기를 사우디하고 한 10개 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조용해가지고 전화가 끊긴 줄 알고 트럼프가 너들 거기 있냐? Are you there? Are you there? 하고 소리치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빈살만은 나오면서 자기가 no 100번을 했대요.
게다가 지금 공화당 내에 친트럼프하고 반트럼프가 충돌이 일어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 때 다카이치한테 화를 냈대요. 이거 일부러 작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만 문제를 미국과 잘 협상을 해서 마지막 정리할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본이 끼어들어가지고 일본이. 이게 새로운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외교적 관심의 제 첫 번째가 일본입니다. 거의 매일 일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외교 성명에도 매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 이유가 일본의 힘은 미국한테서 오거든요. 일본에게 친일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해준 게 미국의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렇지. 오히려. 지금도 군부는 다카이치처럼 한미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난번에 중일 관계가 나빴을 때도 오히려 다카이치한테 전화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한국이라도 친해져야 되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접근을 하는 유화적이에요. 방식으로. 왜냐하면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져 있고. 근데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되게 좋아졌는데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이나 핵무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같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일본과 한국이 얼마만큼 가까이 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했던 군사 동맹까지 갈지 아니면은 셔틀 외교 수준에서 그칠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시진핑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